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EN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까지는 제가 주가 하락이 어쩔 수 없이 나올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못 보셨겠지만 제 영상을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오늘까지 하락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일단 뭐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우리 영상 그전에 찍었던 거 11월 10일자 영상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 이 추가 상장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스톡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큰 회사 다니는 애들한테 나중에 주식이 상장했을 때 싸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주식에 대해서 좀 직원들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이거 행사를 했을 때 얘네들 물량이 나오는데 이거 직원들 평단가가 얼마였어? 3,500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17,000원, 15,000원인데 지금 여기 3,500원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냥 못 팔아도 5, 6배는 받잖아. 그럼 당연히 팔겠지. 개꿀이다 하고 팔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 우리 계산했을 때 이 추가 주식 수가 12,172주밖에 안 돼서 대충 한 2, 3억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쫄아서 던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 영향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12일까지. 왜냐면 이거 상장일이 12일이니까 당연히 12일까지는 뭐가 나와요? 우리 이 불안감에 이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세력들도 살려다가도 이 스톡옵션 매물 때문에 나중에 사야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매수세는 부재한데 매도세만 많으니까 시장도 이렇게 수급이 다 빠지게 되니까 낙폭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12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상장일이 12일이면은 12일 날 상장해서 이때부터 조금 더 빠지겠구나. 13일, 14일까지는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얘네는 사실상 10일부터 팔고 있었어. 그쵸? 이 권리 공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며칠날 막 상장을 해서 이런 정해진 애들, 권리가 정해진 애들은 이거래일 전부터 권리 공매도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래일 저리면은 8일 날부터 팔 수가 있었겠지. 즉, 이 물량은 이미 이때부터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점을 찍은 이유가 뭐야? 마지막으로 스톡옵션 물량 나온가 플러스 시장 급락 플러스 이거에 쫄아서 던지는 개인들 물량 때문에 이 55만 주로 이 말도 안 되는 물량으로 6% 7%가 밀리고 마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신저가네 하고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최저점 손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로 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프로 눌렸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손절을 고민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었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얘는 제가 반등할 수 있는 명확한 일정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추가 상장에 대한 것은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주가가 고통스럽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빠져나올 방법이 그만큼 또 명확하게 있는 종목이라서, 대신에 이걸로 대응 안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탈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일정이 이제는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일정은 도대체 뭐고, 그래서 왜 반등이 나오는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지만 내가 지금 진짜 이 종목 잘못 사서 45,800원을 갖고 있는데 수익 탈출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명확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도 이 종목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시장 자체에 돈이 안 돌고 많은 종목들이 이유 없이 마이너스 막 2.5%씩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2% 하락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얘도 또 신저가 찍고 하면은 다 손절을 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매도를 할 때 여기서 손절을 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샀어도 올라갈 때 손절하는 분은 없고 내려갈 때 손절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려갈 때 손절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진짜 그지 같은 정보 팔아야겠다. 시장가로 매도 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는 없고 시장에 돈도 안 도는데 시장가로 매도만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호가가 그냥 쭉쭉쭉쭉 밀리는 겁니다. 원래는 얘가 시장 상황상 한 2, 3% 밀리고 말 거였는데 뭐 시장가 손절 물량까지 나오니까 너무나도 쉽게 4, 5% 그냥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시장 구조의 문제지 이 EN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자, 물론 이제 목요일 날 나왔긴 했는데, 자, 2024년 11월 7일 5시 44분 49초에 나온 공시입니다. 자, ENCL 추가 상장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라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 스톡 옵션이에요, 스톡 옵션. 이제 스톡 옵션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직원한테 일정 수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바로 스톡 옵션입니다. 즉 애초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제 주가가 얼마가 되든 너한테는 얼마에 바꿔 먹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회사가 성장하고 주식의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직원들이 이거를 노릴 수가 있고 이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공시로 뜬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 발행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 행사가액. 봤더니 얼마예요? 3,500원이네. 완전 직원들 개꿀이죠, 개꿀. 내가 만약에 ENCL 이거 3,500원에 바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행사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행사를 하면 뭘 하게 돼요? 당연히 내가 3,000 몇백 원에 아까 얼마였지? 3,500원에 바꿔 먹고 이 12,000주를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잔고에 들어오게 되면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한두 배 수익도 아니고 지금 딱 봐도 몇 배야? 최소 5배 이상 수익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물량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장일 12일부터 팔 수가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얘네가 이런 권리가 딱 봐도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너무 확실하게 얼마에 언제부터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가 좀 정해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전환사채도 그렇고 이런 스톡옵션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또 권리 공매도라는 걸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유증 물량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할 수 있는데 이거래 전부터. 이거래 전이면 언제예요? 10일, 11일, 8일 해서 오늘부터 물량이 나올 수가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장이 나왔지만 사실상 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꼬꾸라진 거는 당연히 이 스톡옵션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영향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12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엄청난 악재네요. 하기에는 또 금액이 적어. 지금 3,500원인 건 맞지만 사실상 추가 주식 수가 12,000주밖에 안 돼요. 이거 12,000주 해봤자 이거 얼마 안 되잖아. 그쵸? 딱 봐도 한 2, 3억 될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주가 가격으로 뭐 대충 17,000원이라고 치고 우리가 12,000주 하면은 얼마야? 2억 4천이네요. 2억 4천. 자, 그래서 사실상 이걸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 우리가 신경은 써야겠지만 이걸로 막 쫄 필요는 없다. 이 정도 공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잡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익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많이 잡았을 거고 그리고 올라갈 때 막 이 구간에서 잡았을 거고 그리고 이런 속임수 양봉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평균 단가가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 보니까 이 구간에 있어요. 2만 원 후반에서 3만 원 초반대. 그리고 조금 낮게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서 샀어? 이런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만 원 중반대. 즉 2만 원에서 거의 3만 원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저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고가에서 매도 대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최대한 고가에서 매도를 하셔야지만 수익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언제 저가가 찍히고 그리고 언제 고가가 나오는지 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찍어드렸던 이전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NCL은 여러분들이 막 호재를 보고 대응할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얘는 반등이 나오는 일정이 따로 잡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행히도 얘가 지금 어떤 종목이에요? 얘는 지금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그래서 뭐가 크다? 변동성이 미치게 커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땐 또 순식간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자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위아래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지금 몇 년, 몇십 년이 돼가지고 윗구간에 막 몇 년짜리 물량, 이 몇 년 동안 물려있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 입장은 어때? 아, 진짜 여기만 한 번 오면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종목 매도 때려 버려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 그래서 주가가 이제 수급이 막 좋은 이슈가 나와서 들어가도 어때요? 신고가를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 몇 년짜리 묵은 물량들이 막 나오면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지금 며칠 매매해봤자 며칠 안 된 사람들밖에 없고 그렇게 물려있는 물량도 크지가 않아.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텅텅 비어있으니까 쭉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신고가도 잘 가는 건 사실이지만 내려갈 땐 또 어때요? 밑에서 지지해주는 물량도 없기 때문에 쭉 내려가는 것도 너무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에만 주의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추가 매수 타점만 잡게 되면은 지금 4만 원에 물려있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 탈출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우리가 셀러메드 볼 때 조심해야 될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섣부른 대응을 금지하셔야 된다는 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정보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EN셀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종목에 막 호재, 악재를 검색을 하는데 얘 지금 호재성 이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호재, 악재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보고 무슨 일정을 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11월 4일에 철회 사유 보고일,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거래 계획 철회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요 주주 중에 이제 원앤 파트너스가 아주 대놓고 우리 얼마에 며칠 동안 며칠 사이 안에 이 물량을 팔 겁니다. 이제 해서 특정 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를 날려줬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주님들 입장에서 어때? 그리고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개미들 입장에서 어때? 주요 주주가 파는구나. 그것도 어마무시한 물량을 대놓고 파는구나. 이 투심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철회 보고서가 제출된 문서입니다라고 뜨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 원래 얘네가 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를 하겠다 해서 여기 공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철회 사유를 봤더니 뭐예요? 시장 상황 변동, 거래계획 보고일 직전일 종가 3550원 대비 30%를 초과하여 주가가 하락을 해서 우리 주가 너무 떨어져서 못 팔겠습니다 해서 거래계획을 철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네가 이 물량을 들고 있고 지들도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라도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가격이 3550원과 동떨어져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무조건 팔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판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높게 팔 자신이 있다는 거고 지금은 지들도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공시에 대해서는 호재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주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준비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가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가 도대체 저가이고 어디가 도대체 고가이고 이게 언제 반등이 나올지 않고 대응을 해.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저가가 어디고 고가가 어딘지 그래서 언제 반등이 나올 거고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이 종목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반등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대응만 잘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너무 잘못 사서 이 고점 4만 원 이상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EN셀 좀 수익 탈출을 할 수 있는지 얘가 왜 무조건적으로 반등,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을 대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딱 주의하셔야 되는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섣부른 대응 금지입니다. 자, 물론 어느 종목이나 섣부르게 대응해서 좋을 건 없지만 우리 신규 상장주는 특히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눈여겨보다가 빨간불 나오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 나 빼고 갈 것 같아. 추격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속임수 양봉에 속아서 추가적인 하락을 분명히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시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구간에서 속임수 양봉에 매수를 했다면, 그리고 뭐 이런 구간에서도 뭐 셀비온 같은 경우에도 속임수 양봉에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이 종목 대응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종토방에다가 ENCL 막 호재, ENCL 삼성재단, ENCL 악재 이걸 막 검색을 하고 있어. 근데 사실상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오르나요? 안 올라요.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급락을 하나요? 아니죠. 악재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급락을 하고 있었어.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검색을 해도 우리 주가 상황에 딱딱 맞는 이슈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선 왜 올랐어? 당연히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았기 때문이고, 지금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았기 때문이에요. 즉, 이 신규 상장주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일정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정이 도대체 뭔데? 당연히 보호예수 일정입니다. 자, 삼성재단이 지금 팔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갑자기 펀더멘탈이 바뀌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이유가 뭐야?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애들이 지들이 팔기 직전에 어떻게 해서 주가를 팔아먹어요? 이렇게 저가 왔을 때? 아니죠. 얘네 너무 떨어졌다고 안 판다고 다시 철회 계획까지 세웠잖아. 원앤파트너스는. 삼성도 어때요? 이 구간에서 주가 올려놓고 신나게 차익 실현하고 나갔듯이 얘네는 항상 지들이 팔기 직전에 주가를 최대한 올려두고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점을 이용을 해서 매도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보호예수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일단은 이 보호예수 물량 같은 말로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하죠. 이게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이 마인드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왜냐면은 이 보호예수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서 이름이 보호예수이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뭐 기관 투자자, 투자 운용사, 연기금, 보험, 막 사모펀드 이런 애들은요. 지네가 팔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는 몇 년간 우리보다 훨씬 싼 값의 물량을 그것도 많이 갖고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얘네가 상장하자마자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 종목의 좋음과 나쁨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꼬꾸라지기 뻔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너네는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 주식을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팔아라 한 게 바로 보호예수예요. 자, 이걸 왜 해줘요? 자, 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상장을 했어. 자, 그러니 얘네 뭐 기관이나 뭐 운용사 이런 애들은 몇 년 전부터 이걸 사왔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값에 들고 있잖아, 주식을. 근데 이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싹 다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 45,000원 찍고 이제 폭등 난리 나면은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당연히 기관이나 뭐 세력들 입장에서는 나는 싸게 갖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싶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보호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규 상장주 초반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면요. 첫 번째, 일단은 보호예수 물량이 길고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미확약. 반대로 확약이 걸려있지 않은 물량이 얼마나 적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ENCL 보호예수 물량이 어때요? 미치게 많았죠. 지금 여기 39만 주, 64만 주, 50만 주, 7만 6천 주. 근데 이게 심지어 1개월짜리가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1개월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짜증났던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1개월짜리 이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우리 원래 원앤파트너스가 철회하기 전에 이제 걔네 계획을 보게 되면요.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 안에 이거를 3550원 최대한 비스무리하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10월 14일 날 주가가 얼마였죠? 자, 우리 10월 14일 날 주가가 이미 22,500원에 있었고 한때는 24,75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즉 여기서 뭘 예측할 수가 있어?
와, 이 가격에서도 안 팔았으면 얘네는 더 큰 그림을 노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애초에 원앤 파트너스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팔 수가 있었던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안 팔았다는 거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도 안 팔았으니까 최소 26,400원 위로는 얘가 팔려고 하는구나. 이걸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이상으로 올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반등 트리거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3개월짜리 보호회수 판이랑 같이 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냐면은 얘네는 지금 이 1개월짜리 물량도 정리를 해야 되고 3개월짜리 물량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야. 자, 근데 이미 재료를 까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주가 상승을 유지시키기가 어렵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개월이라는 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철회를 하고 3개월의 아싸리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같이 올려서 팔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도 우리 얘네가 팔 수 있는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3개월짜리 일정을 계산해 보면 언제가 돼요? 11월 23일. 그쵸? 지금 1일이라고 그럼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며칠 안 남았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11월 23일이면은 일단 거래일수로는 며칠 남았다? 대충 15일 정도 남은 거예요. 15일 정도. 그쵸? 15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주가가 얘네가 팔 수 있는 23일까지 쭉 반등이 나왔다가 갑자기 24일날 고꾸라진다? 이게 아니에요. 자, 당연히 미리 여기서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래요? 이 보호예수 반등을 노리는 또 다른 제3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가 팔기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완전 저가 망그라졌을 때 사놨다가 얘네가 알아서 반등이 만들어지겠지 하고 이 제3의 세력들은 여기까지만 노리는 거예요. 23일이 되면 얘네 물량도 같이 나오니까 이 23일이 되기 전에 팔아버린다고. 아, 그러면은 한 2, 3일 앞당겨서, 그쵸? 2, 3일 앞당겨서 여기서 한 20일까지 팔고 나오면 되나?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18일에서 19일 안에는 매도 대응을 하고 나와야 돼요. 왜? 이 보호회수 애들도 이 권리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얘네가 이 날짜부터는 팔아도 됩니다라는 권리가 정해져 있는 이런 뭐 시비 물량, 뭐 전환사채 물량 또는 이런 보호회수 물량들은요. 권리 공매도라는 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권리 공매도는 뭐야? 얘네가 팔 수 있는 날짜가 23일인데 이거를 이 권리를 줌으로써 21일부터 팔 수 있게끔 해줘요. 자, 21일이 맞나? 자, 이 거래 전부터 팔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25일부터 팔 수 있으니까 얘네 21일부터 팔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권리 공매도가 21일이니까 그리고 제3의 세력들이 3, 4거래일쯤에 판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매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진짜 늦어도 18일까지는 해야 된다. 11월 15일에서 18일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남은 거래일수가 확 줄죠.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D-Day, D10 이 안에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 해놓고 얘네가 이런 급반등을 만들어줄 때 최고가에서 고가 매도 대응까지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신규 상장주 대응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해드렸고 우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매도한 게 뭐예요? 우리 시어스 테크놀로지잖아.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 어땠어요? 이제 다들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긴 했지만 이 종목 갖고 있던 분들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얘는 45,000원에서 16,000원 언저리에서 놀고 있지. 시어스 봐봐요. 36,000원에 있던 게 8,800원까지 갔어. 거의 뭐 70%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 이제 입장하실 때 죄다 마이너스 막 4, 50%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했는데 결국에 우리 어떻게 했어? 이 종목도 일정 맞춰서 3개월짜리 일정 맞춰서 여기서 추매해 놓고 그 다음에 6월에 상장했으니까 9월에 반등 나온다 해서 여기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자, 이것만 있었을까? 라메디텍. 이제 수익 인증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라메디텍. 자, 라메디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익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여기 보게 되면 27.4%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인증샷이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방안에서 신규로 잡으신 분도 있어서 42% 수익도 나왔고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10%부터 시작해서 뭐 26%, 17%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도 봐요. 5만 원에 했던 게 9천 원까지 갔어. 진짜 더하면 더했지. 얘도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날짜를 보세요. 6월에서 9월. 3개월짜리에 보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공을 들여요.
지들이 물량이 많은 만큼 반등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또 추매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라메디탱을 제가 한 번만 먹은 게 아니죠. 이날에도 15일짜리 물량으로 반등, 단타 매매 진행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뭐냐면요. 자, 우리 제3의 세력 물량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얘 6월 17일에 상장했어요. 6월 17일. 그럼 15일 더하면 언제예요? 6월 17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15일을 더하면은 자, 이날 상장했으니까 1주, 2주, 14일에 7월 2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보호회수 세력들이 7월 2일 날까지 급반등 만들어 놓고 팔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자, 근데 제가 이 종목 6월 26일 날 매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제3의 세력 물량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5거래일 전에 반등 띡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착살났죠. 자,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맛보고 싶지 않으면 ENC도 최소 우리 세력들이 팔 수 있는 날짜 5거래일 전 이때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준비는 이때부터 하시되 세력들의 마음에 따라서 얘네가 뭐 4거래일 때 고가를 만들어주는 전적도 있고 3거래일 때 3거래일 전에 만들어주는 적도 있고 5거래일 전에 만들어주는 적도 있고 당일날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진짜 신규 상장주 대응 방법도 모르겠고 이런 보호회수 물량 막 날짜 체크하는 것도 어렵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도 물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 드리고 있고 추가 매수해야 될 때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뭐 라메디텍, 시어스처럼 좀 타점 받고 같이 이렇게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단에 나와 있는 3415-7739 번호로 여러분들 이엔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엔셀 남겨주신 분들 제가 싹 다 우리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거고 자, 당연히 이 방은 올 무료입니다.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유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고 이렇게 이엔셀도 잘 대응해서 시어스, 라멜텍 이런 수익 인증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같이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면은 매일매일 새롭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꼭 생겨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라메디텍 40% 수익 매도했고요. 펩트론 80% 수익 매도했고요. 우리 지금 펩트론 80% 수익 중이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펩트론 52,500원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말로만 수익 받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믿음이 안 가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인증 영상으로 쓰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타점을 잘 잡아드려서 인증샷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유료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가입 요구나 금전적인 요구도 없고 저는 제 채널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나도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고 제대로 된 좀 ENCL 매수 매도 타점 받고 펩트론 같은 종목으로 좀 수익을 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3415-7739 번호로 여러분들 ENCL 남겨주시고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 후에 수락을 좀 눌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이슈 있죠. 삼성재단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보호회수 세력들은 지들이 팔 날짜가 안 되면 이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주가를 올려놔봤자 뭐해. 나는 못 파는데.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거고 이미 지나간 삼성재단 물량에 엮여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물량이 더 어마무시한데 그걸 지금 왜 신경 쓰나요? 이미 다 나오고 반영이 된 이슈일 뿐인데. 자, 그래서 그런 거 이슈 찾아볼 필요 없이 우리 일정만 보면 됩니다. 얘는 지금 이 희귀의약품이 어쩌고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좋은 이슈가 나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빌빌대는 이유가 뭐예요? 보호회수 세력들이 못 파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대신에 지금 호재가 안 나와도 얘네가 알아서 팔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주가는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편해요. 일정 매매라서. 저는 애초에 이 라메디텍이랑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무슨 기업인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ENC는 하도 떠들썩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부분도 있는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팔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